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장 TV의 김필용입니다. 장영권입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광복절 74주년과 함께 우리 김현장 TV가 드디어 개국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 목사님, 네, 오늘 저 상당히 의의가 있는 날인데요. 그렇죠. 예. 오늘 저 군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74주년에 네. 의미를, 또 개국 방송의 의미를 네. 한 말씀 전해주시죠. 개국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예. 또 하나는 바로 역사적인 김현장 TV의 개국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오늘 위대한 개국을 첫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나라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죠. 개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국은 뭔가 새롭게 뭔가 열린다. 또 무궁화 꽃도 새롭게 핀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새롭게 열린다, 그런 의미로 좀 개국을 보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 역사적 의미를 가볍게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945년 8월 15일 날, 지금부터 약 74년 전에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빚을 되찾았다, 이런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빚을 되찾았다라는 광복절의 명칭이 적당한지 저는 늘 퀘스천 마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용어가 어떨까? 오히려 독립일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본다면은 진짜 주권을 찾은 주권 회복일이라든지. 광복절을 그냥 독립일로. 새로운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야지. 광복절, 빚을 되찾았다. 우리는 원래 태초부터 빚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제로부터 주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억눌린 측면에서 이해는 가지만은 어떻든 좀 새로운 명칭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한국의 혼을 되찾는 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새롭게 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저 김현장 TV의 개국일에 또 이 광복절의 의미를 새롭게 되찾는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할 때 어찌 보면은 저 1945년 8월 7일이었던가요? 그렇겠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그냥 투하하잖아요. 나가사키하고. 나가사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또 8월 10일 날 또 이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무려 약 한 32만 명의 그 사상자가 발생해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그러니까 일본 그 시오천왕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드디어 항복 선언을 그때 이제 8월 10일 날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식으로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공식적인 항복을 선언해서 오늘의 우리가 독립을 차지했는데 그런 의미도 한번 되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데,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힘으로 조국을 되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는 독립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복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못해갖고 반쯤밖에 회복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하자마자 곧바로 북쪽에서는 소련이, 또 남쪽에서는 미군이 돌아서 군정기를 겪게 되고, 일제에 이어서 우리가 또 다시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이런 그 상당히 또 모순적인 현실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1948년 불행하게도 남쪽에서는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에서는 10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나라가 되는 불행의 역사,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또 슬픈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안타까운 또 측면도 있었죠. 오늘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김현장 TV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우리 광복절 74주년을 경축하면서, 오늘 지난번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키워드가 대한 건국연합이라는. 우선 그 대한건국연합을 떠나서 그 대한건국에 대한 게 요즘에 이제 상당히 그 설왕설래가 있어요.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 건국일을 1948년으로 하자. 그런데 우리 이 위대한 자기혁명의 우리 장영국 박사님이 위대한 자기혁명의 저자이면서 또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또 발간하신 정말로 미래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한건국에 대한 거를
우리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박사님께서 대한 건국에 대한 거를 한번 정의해 주시죠. 우리 민족이 세운 첫 나라는 고조선이죠. 지금으로부터 서기 2333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역사 국가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긴 나라가 조선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립되고, 조선은 다시 1897년인가요? 이때 고종이 명칭을 바꾸면서 그때까지 조선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박사님 굳이 네. 뭐 날짜 뭐 네. 이건 나중에 네. 그 뭐 확인해보고 네이버나 네. 구글에 보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의의를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네. 바로 고종 황제가 스스로 일제에 버금가서 우리도 이제 황권을 되찾을 때 해서 고종이 조선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한이라는 이름과 또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뜻에서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스스로 황제를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대한제국은 1910년 한일 불법적인 한일 합방에 의해서 사실상 국권이 유리되고, 이때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고종이 자꾸 하면서 우리가 그 장례식을 빌어서 1919년 3월 1일 날 거국적인 우리가 독립운동 기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는데, 사실상 이 독립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나라를 선언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임금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국민이다라는 것을 최초로 선언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어디에서 뒷받침했느냐 하면은 바로 4월 13일 날 1919년 4월 13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 헌법 제1조 1항이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앞서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다시 말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1919년 4월 13일 날 제정해서 발표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1919년 3월 1일이 바로 그 핵심적인 촉발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건국을 독립선언을 대한건국선언으로 봐야 되고, 대한건국의 역사적 출발점도 1919년 3월 1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국에 대한 그 일을 네. 48년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드디어 건국 100주년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건국 100주년이 아니다라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그렇죠. 박사님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네요. 예. 여러분, 건국 100주년이랍니다. 그 이유는 1919년 3월 1일이 드디어 대한민국이 건국일이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를 하셨어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이쯤에서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일부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을 때 이 날을 건국일로 봐야 된다, 건국절로 기념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남한만을 그렇죠. 독립된 왜냐면 건국으로 보는 거죠. 북한과 남한이 나눠졌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아주 의의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같이 남과 북이 합쳐서 통합된 건국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건국을 할 때라는 것은 남과 북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예. 독도도 네. 우리 남한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러지 말고 예. 이제부터는 예. 남과 북한도. 북이 함께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이렇게 북한도- 주장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북한도 그런 독도는 의미에서 우리 땅. 예, 그런 의미에서 건국일이 그렇죠. 19년이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건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일제로부터 독립, 또 외세로부터의 독립, 그 다음에 남과 북의 통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실현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건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현재 건국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러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김현장 TV가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남은 완성의 시대를 우리 김현장 TV가 열어간다면은 건국 100주년 기념, 또 김현장 TV의 개국 기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현장의 우리 장영국 박사님께서 오늘 감정이 좀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이 대한민국 이 광복 74주년 맞이해서, 또 그리고 우리 김현장 TV의 그날을 맞이해서 개국일이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날이라서 우리 장영국 박사님이 힘을 주어서
우리 대한 건국 연합에 대한 것도 설명해 줬고요. 대한 건국 연합인데 그 네. 대한 건국 연합이 또 창립이 됐다는 네. 거예요. 네. 어떤 의미로? 또 언제? 앞으로 어떻게? 예, 이거를 사실상 대한 진행을- 건국 네. 연합이라고 하는 시민 단체는 네. 작년에 6월달에 우리가 6월 6일에 있는 현충일인데 네. 그 현충일의 원래 의미는 6.25 때 돌아가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그 호국 열사에 대한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호국 영령 앞에 또한 어떠한 분이 있느냐면은 충정 이렇게 또 애국 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는데 보통 6월 6일의 의미는 호국 영령에 대한 이런 묵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바른 어떤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하다가 싸운 의병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가 애국 열사라고 한다면은 이 애국 열사에 대한 우리가 기리는 날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한 나라로 6월 6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별도로 우리가 애국 열사에 대한 우리가 묵념일을 한다면은 그 날이 바로 8월 15일도 좋고 또는 우리가 건국 기념일로 생각한다면 3월 1일도 좋고 3월 1일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민족의 기원, 건국의 기원, 또 애국의 기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때 우리가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7인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의했고 그 결의하는 몇몇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할 일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대한건국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됐고 벌써 1년이 좀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앞으로 그 대한건국연합의 방향 네. 어떠한 방향으로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또 우리 또 대한건국연합에 대한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든 역사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 선조들이 많은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외계에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 정신을 또 깨우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 다시 한다면 우리 역사적 사명, 시대적 책임, 또 선지적 천명 이 세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국민연합의 어떤 그 사업의 비전 또는 활동의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김현장 TV의 또한 역시 동역자로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 김현장 TV 개국이 오늘 드디어 2019년 8월 15일입니다. 이곳 대한민국 독립의 상징인 독립문에서 우리 개국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 국민과 함께 큰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좀 저분도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번 우리의 그럴까요? 기념을 하고 또 주변에서 또 한번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또 좋은 지인들의 생각이네요. 반응이나 한번 네네. 좀 들어봐서 네. 직접 우리의 개국과 건국의 여러분 그런 기념을 우리 또 이 선생님은 그 자연감이 물씬 풍겨나요. 자, 오늘이 이제 저 광복 74주년인데요. 예. 광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선조분들한테 네. 또 애국자분들한테 참 항시 감사한 마음으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저 박사님께서 또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선생님께 또 공보만 우리가 김회장 TV가 오늘 개국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좀 내용을 대충 들었겠지만은 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갈 길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떤 문제를 우리 김회장 TV가 해결을 해줬으면 좋은지 한마디 꿈꾸는 나라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한 말씀 해주시면 질문이 어려워요.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참 진짜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참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그냥 앞으로 참 희망찬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진짜 긍지를 갖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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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장 TV가
그런 어떤 그런 주춧돌이 되는 예. 마중물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글쎄요. 자, 김현장 TV 네.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예. 자, 김현장 TV 화이팅! 그 맨발의 사나이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조승환 선생님. 예, 얼음 위에서 몇 시간을 쉰다는 그 것은 세계 신기록자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국인에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그 경제 보복에 대한 그 항의 퍼포먼스 시위를 했어요.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봤어요. 그분을 연결해 볼게요. 영상만 봤습니다. 네네네. 예. 회장님. 저 우리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영웅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국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축하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럼 무슨 개국 방송이시죠? 네. 그 김현장 TV. 김현장 TV요?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문 앞에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고 스튜디오 있어요. 차리고 있습니다. 저 축하 메시지 한번 네.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세계 최강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김현장 TV 개국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창호 박사님 한번 통화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이죠? 이분도 안중근 그 의사. 평전 의사 안중근 의사 저자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이분도 아마 대한 그 건국연합의 예, 멤버시죠. 예, 그렇죠. 우리 창립 그분을 멤버죠. 그러면 전화로 연결해서 네. 축하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전해. 저는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재미있을겠죠. 받을 수 있을까요? 박사님. 박사님. 예. 네. 저는 김현장 TV 오늘 개국 방송을 서대문에 있는 역사적인 현장 독립문 현장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중근 저자이신 정말 유명하신 우리 이창호 박사님께 이렇게 그 전화로 인터뷰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우리 김현장 TV 개국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광복 74주년의 의의에 대한 74주년 의의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음성 통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상은 네, 안 나오지만 영상은 안 영상은 나오니까요. 나옵니다. 영상 안 나오니까 네. 먼저 네. 김현장 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나라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국을 맞이해서 특히 강복 74주년 행사를 맞춰 강복 기념이 대한민국의 어떤 중풍적 혁신의 기념을 맞이해서 이런 개국에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어떤 선열의 어떤 그 헌신이 없이는 결국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봅니다. 네. 김현장 TV가 그런 정신을 이어서 대한민국을 잘 이끄는 민족적인 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네 역시 네. 스피치에 대가시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정말로 명쾌하죠. 하나하나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예, 이창호 박사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예, 안중근 아마 영화도 또 곧 나온다고 그러죠? 예, 지금 현재 영화 준비 원작을 가지고요. 네네. 한국과 중국에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중근 영화가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우리 예. 김현장 TV가 조만간에 그래요. 조만간에 김현장 TV에서 꼭 보실게요. 네, 우리 장 박사님, 김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여성 독립가를 좀 생각해서 네, 여성분을 한번 좀 초대해 볼까요? 그렇죠. 누군지 네. 궁금하네. 우리 강미양 박사님. 예. 네네. 네. 비가 이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분도 전화 통화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좋죠. 뭐. 비가 좀. 여보세요? 네, 존경하는 강미양 박사님. 네, 지금 김현장 TV 개국 생방송을 네, 그 역사적인 현장인 서대문 독립문 독립문 현장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여성 독립 운동가를 상징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강미양 박사님께 스마트폰 그 음성 통화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김현장 TV 개국 축하 메시지와 또 광복을 맞이한 여성 독립 운동가의 정신을 심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김현장 그 TV가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하는 그런 TV가 되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운동을 하시는데도 많은 일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너무 훌륭한 그 역사의 자취가 많죠. 네. 아직도 그렇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장 TV에서 적극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진일보하는 그런 TV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특히 여기는 이제 독립문이고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데이고 이 동네 사신다고 그러니까요. 이 동네는 저는 자치단체장이에요. 아, 네, 네. 단체장인데 네. 이거를 갖다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아, 예, 좋은 말씀. 모든 것을 국가가 정부가 진짜 진솔하게 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선생님 좋은 말씀 같아요. 아니 그죠? 좀 보이기식 하지 말고 소상공인단 상인이에요. 아, 네. 여기서 상인인데 네. 그냥 무슨 뭐 제로페이니 뭐니 그냥 보여주기요. 효과도 없는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걸 아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우리가 상인 애들 보면은 무슨 뭐 사오 직원을 채용해라. 뭐 한 두 사람을 써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3개월만 지원해준다. 이게 되는 일도 아니고 네. 그 인원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늘리게.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모든 정책들을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정책을 펴라. 그 안 말씀이시잖아요. 받는 거예요 지금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발 이 우리나라가 안보도 불확실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경제도 불확실하지만은 다 이런 모든 것을 잘해서 왜 이 한일이 제일 가까운 나라잖아요. 불가원인데 이런 거를 잘 좀 해서 영은 잘해서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이 동네 사시는 우리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장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 어디 대표해 그럼? 여기요. 자, 이제 우리가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역사의 현장인 이 독립문에서 김현장 TV의 개국 방송을 했어요. 앞으로 참 마무리하기 전에 그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또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주세요. 네. 네. 이 책이군요. 네. 근데 왜 표지가 까매요? 이 책은 2012년도에 펴낸 책인데요. 네.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전해서 대한민국을 명쾌하고 희망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일부는 받았지만 일부는 받은 둥 맞는 둥해서 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들이 뭘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희망과 또 어떤 빛 또는 뭔가 이런 그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미래 지도는 우리 국민이 모두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각자 오늘부터 고민을 해보시고 함께 우리가 뜻을 만들어서 또 힘을 만들어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가 까만 거는 어두운 대한민국 미래 지도를 통해서 환하게 밝혀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보자 이거죠. 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김현장 TV가 서화제 같은 방송이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답답한 대한민국을
우리 김현장 TV를 통해서 뻥 뚫리는 소화제 같은 방송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네. 함께 노력하십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시민과 함께 만드는 방송, 소화제 같은 방송 김현장 TV.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립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소화제 같은 방송 김현장 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